요즘 공부 안 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중학교 때는 또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와서 갑자기 공부에 손을 놓거나 이런 고민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막상 입시 컨설팅도 받아보고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보고 했지만 사실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아이의 변화는 없고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아이들을 공부시키게 하는 것, 즉 아이들의 학습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로서 그리고 20년 동안 현장에서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이 모든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든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키려고 하거나 일방적으로 그냥 학원에 보낸다거나 공감할 수 없는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 해결은커녕 아이와의 관계가 오히려 악화되거나 심지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어떠한 상황이라도 앞으로 이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하기만 하더라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충분히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되느냐 아니면 매일 PC방에 게임 중독이 되느냐 스마트폰에 빠져 있느냐 부모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이 어떻게 공부시키면 좋을까요? 그 솔루션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선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진부한 내용들이나 제가 무슨 대학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거나 어떤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되게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이거 영상 보고 나서 컨설팅 받아보세요. 전문가에게 빨리 이 아이 문제 있으니까 빨리 상담 받아보세요. 이런 걸 유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학습 동기부여 외에도 자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요. 꼭 학습을 해야만 대학을 갈 수 있다. 대학 자체가 학습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 유아기에 있는 친구들이나 초등, 중등 이렇게 좀 나이가 다소 어린 친구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이라도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공부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우선은 왜 공부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파악을 하고 공감도 해주고 몇 가지 유의사항만 지키는 누구나 공부하는 아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를 안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20년 동안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컨설팅하고 동기부여를 심어주면서 내린 결론은 공부를 안 하는 이유에는 3무 원칙이 있습니다. 이 3무 원칙이 뭐냐면요. 첫 번째, 공부를 안 하는 이유에는요.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너 왜 도대체 공부를 안 해? 우리 애는 왜 공부를 안 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럼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더 멀리 하게 하는, 학습 동기부여를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돼버립니다. 제가 13년 동안 재수기숙학원에서 아이들의 입시 컨설팅을 해왔었는데요. 재수기숙학원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으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부모님께서 기숙학원에 입소시킨 것들이 있거든요. 너 정말 여기 1년만 버틴다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이 정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담을 하기 위해서 책상 앞에 딱 앉힙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봐요. 너 근데 지금까지 왜 공부 안 한 거야? 왜 작년에 이렇게 성적이 낮았던 거야? 올 9등급인데 너 이거 성적 왜 이렇게 낮은 거야? 라고 저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아예 이야기를 못해요. 왜?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가 없는데 얘기할 게 뭐 있어. 되게 띠꺼운 표정으로 되게 이 사람 뭔데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는 화가 이렇게 나죠. 꾹꾹 내려놓으면서 차분하게 상담을 이어나가는데요.
진짜 공부를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 상황 자체를 막 이해하려고 하거나 어떤 이유를 막 찾으려고 하면 그게 또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러한 상황을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유가 없다. 산무 원칙 중에서 이유가 없다면 이제 두 번째 산무 원칙은요. 목표가 없어요. 이유가 없으니까, 공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사실 공부해야 될 목표도, 목적도 없는 거죠. 공부의 목적이 절대로 목표 자체로 설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겠어요? 뭐 대학 가려면 공부해야 돼. 너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 공부해야 돼.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목표를 심어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서 인생 자체의 그냥 원칙인 것 같아요. 무슨 일들 내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목적과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에는 뭔가 내가 숨 쉬고 먹고 자고 이렇게 생존을 원칙으로 하는 행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에는 목적과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표를 심어주면 좋을까요?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목표의식, 학습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산무 원칙 세 번째는요, 바로 보상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떤 변화들이 없는데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 게임, 우리 아이들 게임 되게 좋아하잖아요.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게임은 아이템이라도 이렇게 보상을 해주건데, 아니 뭐 축하합니다 이런 막 메시지라도 주는데, 이거 공부는 내가 해도 특별한 어떤 보상이 없는 거야. 나름대로 뭘 해봤는데 어떤 변화, 부모님들이 좋아해 주시거나 어떤 칭찬해 주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초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신생아 때 우리 아기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때 말고 아예 신생아 뭐 유아 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정말 아기들 어때요? 우리 아기들이 왜 울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 울어야 아빠나 엄마가 반응을 해서 어쨌든 뭐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뭐 밥을 주거나 뭐 안아서 이렇게 들어서 달래주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상들을 해주기 때문에 뭐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나면 어떠한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울었는데도 부모님들이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응애 울다가 나중에는 거의 막 비명을 질러요. 막 이래요. 막 이상한 소리를 내요. 알잖아. 막 목이 막 쉬어가면서 막 그때는 막 어머님들이 야 이거 뭔 일 난 거야 괜히 막 당황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시간을 떠나서 아이들도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몇몇 아이들, 그러니까 좋아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제외하고 그런 아이들은 빼겠습니다. 뭐 정말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99% 아이들은요, 정말 공부를 하기 싫은데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즉,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펴고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한 노력의 결과를 대학이나 뭐 수능 점수 상승이나 뭐 내신 점수 상승이나 등수의 상승이나 이런 걸로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러한 가시적인 결과와 자꾸 비교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100일이든 1살이든 뭐 7살이든 17살이든 뭐 20살이든 성인이든 아이고요. 덩치만 큰 거예요. 그렇게 나이를 막론하고 아이들은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께 보상을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산모의 상황, 이유와 그리고 목표와 보상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유와 목표와 보상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쉬워야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고 그 지속성이 이 해결책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밖에 없거든요.
사실 전문 컨설팅 영역도 매우 중요합니다. 컨설팅을 받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오은영 박사님 같이 좋은 솔루션을 주시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뭐 고가의 돈이 들거나 그분과 또 예약을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그렇게 상담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꼭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가장 많이 봐왔고 키워왔고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밖에 없고요. 부모님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없다라고 확언드리겠습니다. 근데 가끔은 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기부여 영상을 보여줘도요, 남들 잘하는 예시 얘기해줘도요, 전혀 도움이 안 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동기부여 영상 안 보여주면 돼요. 그런 예시 얘기 안 해주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에게는 문제가 있어. 너 문제 있는 아이니까 너 이걸 봐야 돼. 라고 증명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입시 컨설팅을 할 때 때로는 부모님 따로 학생 따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께 얘기할 내용이 있는 거고요. 아이들에게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괜시리 지금 보는 이 영상도 아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냥 이거는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또 하시냐면요. 아이의 현실과 이상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뭐 어떻게든 공부 안 해도요, 대학 갈 거예요. 저 어떻게든 뭐 나중에 대학 안 가도 뭐 부자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에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정말 시간이 필요하고 멀리 봐야지 이거를 막 어떻게 막 바꾸려고 하잖아요. 역효과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이 더 많은 예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그런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막 대학 안 나와도 취업할 수 있어. 난 사업으로 돈 많이 벌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공부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나는 대학은 갈 거다. 근데 이런 아이들일수록 정말 조급하지 않게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는요, 조금 시간을 두고 어떤 먼 목표보다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그 목표를 위해서 당장에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중요한 건 그 목표가 우리 아이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당장 고3, 수능을 앞둔 고3 친구들한테는 이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면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목표라는 이야기, 뭔가 이야기하려고만 해도요, 뭔가 피하고 어쨌든 결국은 공부를 안 하더라. 이 이야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이 목표라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고 판단되니까 그냥 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의대 합격, 서울대 합격 같은 진부한 목표보다는 당장에 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목표는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책을 읽기, 10분만이라도 영어 단어를 외우기, 1분이라도 목표를 위한 명상을 하기, 이런 게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렵다면 진짜 하루에 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루에 책 1페이지라도 읽어봐.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의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거고요. 이것이 습관화돼서 공부하게 되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셨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셨다 한다면요,